네, 아까 이제 상담의 경우 그리고 재판 외에 어떤 사건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소송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위에 베가통실페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송의 경우에도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말씀드린 그런 베가통실페로 국가의 지원이 끝난다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을 내거나 상대방이 소송이 걸릴 때까지, 소송을 받을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떤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를 독일어로 포체스코스텐힐페 혹은 페파렌스코스텐힐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줄여서 페카하 혹은 파오카하라고 검색하시면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안 돼 직접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아무 때나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미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이 말인즉슨 이제 법원이 미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원을 허가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재판이 승산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형사 재판에는 이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법원이 어떤 특별한 상황 하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변호사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질문도 자주 접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변호사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 제게 적합한가요? 이 질문은 사실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입장에서 어떤 특정 보험사가 뭐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가 더 좋냐고 물어보실 때는 보험 중개인 분에게 이제 문의하시는 게 더 좋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떤 보험사가 아닌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네,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 보험 분야고요, 가입 시기, 그리고 자기 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험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 보장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직업 관련, 주거, 그리고 교통 관련 사건을 보호하는데요. 이러한 분야를 이제 옵션에 넣고 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주거 관련, 임대인 혹은 뭐 임차인의 보호 등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제 가입 시기도 중요한 게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입해봤자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대부분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 보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가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일부, 대부분 뭐 한 250유로 정도는 직접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뭐 아까 보여드린 5,000유로의 배상액으로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 그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용 증명으로 사건이 끝날 경우에 약 540유로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 250유로를 이제 직접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물론 소송이 진행돼서 소송 비용 리스크가 뭐 2,000유로, 3,000유로가 넘을 경우에는 250유로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 증명으로 사건이 끝날 경우 250유로가 그래도 꽤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현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 보험의 장단점, 그리고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리는데요. 독일 가정의 약 50%가 변호사 보험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독일 현지인들도 변호 보험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확실해요. 이제 특히 이민자로서 이제 현지 사정을 모르고 독일어에 능통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지도 모르고요.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그동안 이제 비싼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포기했던 일반인들이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설 수 있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모든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장하지 않는 법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생활비 관련 사건, 이혼, 뭐 고의적 범죄, 건축 등 의외로 커버가 안 되는 분야가 많고요. 분야가 커버가 되지만 세부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한 위 설명처럼 수임료법으로 인해 보험금 책정이 가능하지만 변호사에게 수임료법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즉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보험을 적용시킬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또한 소송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 승소 가능성을 검토받고 소송 동의를 얻어야 안전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이유는 보험사의 이제 어떤 재정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사건의 경우 보험 커버가 유용하지만 소액의 경우 자기 부담금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제공하는 변호사 혹은 직접 선정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또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 해당 사항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변호사 혹은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 질문은 사실 자주 듣는 질문은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독일 법률이기 때문이죠. 위 해당 사항, 즉 변호사 보험, 세입자 협회, 법률 지원 없이 경우에 따라 비용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송 시 승소할 경우 상대 측이 재판 비용, 양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자동차 보험사가 변호사 보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판 외에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법률에 위반되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연체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변호사 보험으로 돌아가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법적 문제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되는 절차를 소개드려요.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변호사 보험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그 상황을 검토 후에 승인을 해주거나 승인하기 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하죠. 그것을 독일어로 Deckungsanfrage라고 하는데요. 이 Deckungsanfrage 관련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 기간 후에 보장이 시작하는데 이 대기 기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보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건 설명을 할 때 이 사건 발생한 날짜가 되게 중요하고요. 보험사가 규정하는 사건 발생의 유무가 또 중요한데요.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문의는 그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보험사 한라인을 통해 받는 어떤 법률 상담의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형사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